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이쌤입니다. 교과서는 모두 준비되었나요? 교과서와 필기도구, 나만의 정리공책을 준비한다면 더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6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단원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비유하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아마도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죠? 그런 다음에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시에 이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서 우리가 직접 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쓴 시를 가지고 시 낭송회도 열어보고 시화전도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과서 30쪽, 31쪽을 펴주세요. 다 펼쳤나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림을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 놓았습니다. 먼저 그림 속 상황을 살펴보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새 학년이 되어서 6학년이 되어서 새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새 학년이 되어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년이 되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싶나요? 따뜻한 손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석같이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을 만들고 싶어요. 마음이 호수같이 맑은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따뜻한 손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석같이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요. 세 번째 친구는 마음이 호수같이 맑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손, 자석, 호수 이런 단어들로 친구들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책이나 교과서 빈 공간에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 교실에 있는 친구라면 나는 개학을 했을 때 학교에 간다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적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개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 갔을 때 흰 구름처럼 순수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해봤는데요. 자석 같은 친구, 호수처럼 마음이 맑은 친구, 따뜻한 손 같은 친구,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흰 구름처럼 순수한 친구,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요, 노래, 가사 속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비유하는 표현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볼래요? 하고 선생님 요청하면 여러분들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어렵겠죠? 이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지막쯤에는 비유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를 한 장 넘겨봅시다. 32쪽, 33쪽 그림과 글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림에는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나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꽃잎, 옥수수, 새우, 메밀꽃, 소녀, 나비 등이 그려져 있고요. 무엇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뻥튀기를 튀기는 상황인 것 같죠?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소녀의 표정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이고 신나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옥수수를 왜 가장 크게 그렸을까요? 뻥튀기 냄새가 옥수수 냄새 같은 걸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뻥튀기가 옥수수로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를 통해서 비유하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시장에 갔을 때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못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뻥튀기 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뻥튀기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주먹 나오는데? 사장님, 자리 이거 잡았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재료를 넣고 얼마나 이렇게 돌려야 10분. 아, 10분 정도. 아, 10분에서 12분 정도 돌리면 이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영상 잘 보았나요?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뻥튀기 시를 선생님이 먼저 읽어줄 거예요. 눈을 감고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뻥튀기 하는 모습을 상상해봐도 좋고 아니면 공책에 떠오르는 장면을 간단하게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뻥튀기. 글 고1.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폭죽입니다. 하얀 연기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옥수수 냄새입니다.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뻥튀기가 날리는 모습?
아니면 뻥튀기 냄새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으면서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습, 뻥튀기 냄새를 표현한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뻥튀기, 고1.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폭죽입니다. 하얀 연기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옥수수 냄새입니다. 동그라미 표시했나요? 몇 개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먼저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습은 몇 개인가요? 맞습니다. 4개였습니다. 꽃잎, 나비, 한방눈, 폭죽. 뻥튀기가 날리는 모습은 4개였고요. 냄새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여기도 4개입니다. 고소한 냄새는 메밀꽃, 새우, 멍멍이 냄새, 그리고 옥수수 냄새. 이렇게 4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다 있죠? 메밀꽃, 새우, 멍멍이, 옥수수 냄새. 이 4가지. 그리고 뻥튀기의 냄새는 모두 다 냄새가 고소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썼는지 찾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봄날의 꽃잎에 비유했는데 비유한 까닭은 뻥튀기가 봄날의 꽃잎처럼 하늘에 흩날리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나비에 뻥튀기가 날리는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는 한방눈에 비유를 했는데 한방눈이 내리면 소복하게 내리는 모습이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다가 떨어졌을 때 소복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죽에도 비유를 했는데요. 폭죽을 터뜨리면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뻥튀기도 사방으로 날릴 때 폭죽이랑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뻥튀기 냄새도 4가지의 비유하는 표현을 썼는데 메밀꽃 냄새, 새우 냄새, 멍멍이 냄새, 그리고 옥수수 냄새에 비유를 했죠. 이 4가지 그리고 뻥튀기 냄새까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냄새가 고소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뻥튀기가 날리는 모습은 꽃잎이랑 비슷해서 라는 말을 했고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이랑도 비슷하다고 했고요.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는 모습이랑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뻥튀기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냄새들은 메밀꽃, 새우, 멍멍이, 옥수수 냄새 모두 다 냄새가 고소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 그런 현상을 봄날의 꽃잎에 비유했었죠. 그리고 고소한 냄새는 옥수수 냄새에 비유하기도 했고 메밀꽃 냄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메밀꽃, 새우, 멍멍이, 옥수수 냄새
그리고 뻥튀기 냄새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비유하는 표현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그 두 대상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뻥튀기를 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뻥튀기의 씨를 비유하는 표현을 한번 빼볼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비유하는 표현을 빼봤습니다. 뻥튀기. 뻥튀기가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가요? 고일님이 쓴 뻥튀기라는 시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시는 엄청 생생하고 뭔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선생님이 비유하는 표현을 빼니까 뭔가 심심하고 밋밋한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비유하는 표현을 넣으면 좀 더 느낌이 살아나고 생생하고 실감나게 하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뻥튀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그 까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5쪽에 4번을 한번 봐주세요. 예시로 나온 것은 뻥튀기를 나비에 비유했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비슷해서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뻥튀기랑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유하는 표현을 그 밑에 칸에 한번 적어보고 왜 그것에 비유했는지 써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잠깐 멈춘 후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선생님은 뻥튀기를 벚꽃에 비유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즘 한창 벚꽃이 피고 있는데 벚꽃이 질 무렵에는 그 벚꽃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모습이 뻥튀기가 흩날리는 모습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에 비유를 했는지 다 썼나요? 직접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 발표를 들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쪽 5번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 붙이고 비유하는 표현을 써서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상을 친구들은 무엇에 비유했는지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요. 먼저 붙임딱지 6을 활용해서 어떤 대상을 비유하고 싶은 표현을 쓰고 싶은지 한번 골라보세요. 붙임딱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가족, 로봇, 솜사탕, 책, 휴대전화, 사과, VR 게임기, 그리고 교실 칠판 앞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붙임딱지가 8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붙임딱지를 골랐을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가족 붙임딱지를 골랐고요. 가족을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가족은 언제나 밝게 웃어요 라는 비유하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우리 가족은 이불입니다 라고 비유했네요. 왜냐하면 언제나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이렇게 표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만나서 내가 쓴 비유하는 표현을 친구에게 직접 읽어주거나 들을 순 없지만 우리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혹은 다른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나는 이런 비유하는 표현을 써봤어 라고 의견을 교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급방이 개설된 친구들은 온라인 학급방에 올려도 괜찮겠죠? 생활 속에서 쓰이는 비유하는 표현을 더 찾아보고 비유하는 표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요. 그림책 우리 엄마를 보면 엄마를 천사, 사자,
화가로 실감나고 생생하게 비유했어. 비유하는 표현 때문에 그림책에 있는 내용이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어. 비유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이의 의도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비유하는 표현으로 상황이 실감나게 느껴졌어. 생활 속에 쓰이는 비유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 속에도 잘 보면 비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비유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비유하는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시처럼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뻥튀기 냄새를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난다고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 가사에서 비유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